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ENTJ, ESFP, MBTI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나는 극 J예요. 저는 대문자 I랍니다. 이런 목소리에는 때때로 자부심마저 실려있죠. 물론 MBTI는 과학은 아닙니다. 재미 정도로 넘어간다면 모를까요? 진지하고 심각하게 모든 사람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건 위험할 겁니다. 낯선 이와의 스몰 토크로 가벼운 공통점을 찾는 정도, 그게 영리하고 효율적이겠죠. 대체 왜 우리는 MBTI에 열광하는 걸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설명할 때 MBTI보다 효율적인 것을 찾지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외로 잘 모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설명하기보다는 누가 만들어 놓은 모델에 맞춰 설명하는 게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랑도 연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 맺기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편리한 도구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 사랑은 사랑일지 몰라도 우리 관계를 온전히 표현하는 사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적당 덕후는 이런 사랑에 대한 작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때로 아주 신랄하고 아플 겁니다. 그게 진짜 인생이고 사랑이니까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쑥스러운 TV 지숙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방송 함께하면서 저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쾌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오랜만에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역시 모든 얘기 중에는 연애 얘기, 연애 상담 얘기만큼 흥미진진한 건 없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남 얘기, 남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남 연애 얘기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역시 커뮤니케이터가 누군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런 분들 정말 많아지잖아요. 네. 과학감은 굉장히 따분하고 지겹다고 생각하는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재미없는 상대성 이론이 뭐 그 재미없는 촉근 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쑥스러운 TV 지숙님이야말로 최고의 연애 커뮤니케이터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칭찬 많이 받으시죠? 에이, 아니에요. 과찬입니다. 에이, 많이 받으시면서 갑자기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평소 캐릭터와 다르게. 때로는 겸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지금 보통 쑥스러운 TV의 구독자님들이 네. 보시면 조금 낯설지 않을까요? 왜 저러나 할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쑥스가 저런 캐릭터가 아닌데 왜 저러지? 방송이라 긴장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쑥스러운 TV 지숙님은 굉장히 날선 분이십니다. 연애 상담을 주로 하시는데요. 뼈 때리는 팩폭을 정말 그 말 아시죠? 그 발골, 탈골. 정말 뼈를 발라버리는 그런 팩폭로를 오진 분인데 오늘 너무 조신하신 거 아닙니까? 아, 또 이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자꾸 네. 몸살이네요. 어제는 나름 팩폭을 하셨는데요. 자, 10년차 웨딩 플래너이자 너희티브에서 연애 상담으로 큰 인기를 얻고 계신 쑥스러운 TV 지숙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그동안 쑥스러운 TV 지숙님께서 너희티브에서 진짜 실제로 상담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사연 하나 읽어볼게요. 아이고, 이번에도 여자 사연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바람핀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복수하고 싶어요.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요? 첫 사연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이건 나의 복수야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행동이 네. 그 상대방에게는 전혀 복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저래?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거 너무 가슴 아프다. 나는 그 복수를 몇 날 며칠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상 상대방은 툭, 챗, 흥 이럴 거 관심도 아니에요. 없을 수 있죠. 그 와. 복수에. 그렇기 때문에 네.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게 누굴 위한 복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음. 그게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힐 거라서 더 글로리급 문동은급의 복수를 준비한다면요. 오늘부터 내 꿈은 연진아 너야. 이 정도를 근데 준비한다면 거기에서도 그 더글로리에서도 그 주인공이 괴롭죠. 괴로워하잖아요. 복수를 하면서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복수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문동은급의 복수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건 복수를 위해 드라마이기에 가능한 일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복수를 위해 인생을 통째로 바칠 수 있냐고요. 포기하세요 복수.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바람핀 남자친구에게 굳이 그런 에너지를 써야 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흔히 하는 얘기로 뭐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수.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수일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성향의 뭐 나은 어떤 매력을 가진 남자를 만나는 게 진정한 복수가 아닌가. 그게 오히려 더 승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죠.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그죠. 라고 하는 게 그 복수를 하려고가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내 삶을 즐겁게 즐기고 그냥 자기 개발 더 하고 내가 더 즐거워지면 그게 복수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즐겁게 하십시오. 스스로 괴롭히지 마시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30대 후반 남자네요. 다행입니다.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직까지 연애 경험이 사실상 한 번도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제가 연애 경험이 없다는 건 모르세요. 예, 몰라야 합니다. 상대분 입장에서 제가 연애 경험이 없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참 난감하다. 그게 30대 후반 정도가 됐는데 연애 경험이 없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서 좋을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굳이 알릴 필요도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숨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친구가 군대 갔다 온 척하면 되게 어설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 미필자가 연애 군필인 것처럼 행동하면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연애를 많이 해본 척 하라는 거는 아닌데 굳이 그걸 내 입으로 먼저 연애 경험이 없다라는 걸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왜지? 왜 성격에 문제가 있나? 왜 이 나이까지 왜 연애를 못 해봤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렇죠. 소시온가? 그러니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거잖아요. 한동안 유행했던 밈, 너 인성에 문제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이 뭐지 인성 문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굳이 밝혀서 좋을 게 없는 불필요한 진실이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너무 이제 거기에 꽂혀 있으면 내가 막 연애 경험 없는 걸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너무 꽂혀 있으면 오히려 대화가 더 부자연스럽고 주눅 들겠죠. 네, 좀 그렇게 돼요. 네. 대화가 좀 뚝뚝 맥이 끊기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생각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고 아예 그냥 하지 말고 편하게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쫄지 마. 이 말밖에 사실 없거든요. 쫄지 그치. 마. 별거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여자랑 대화하는 거, 소개팅하는 거 사실 별거 없잖아요. 안 돼도 그만이고. 뭐 그러니까요. 죽고 살 일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요. 네. 이분 그 다음에 혹시 후기를 보내주셨나요? 아직 사연 못 받았어요, 후기를. 30대 후반남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요. 후기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자, 그다음 사연 가볼게요. 결혼 준비 중인데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되네요 라는 사연. 야, 이건 좀 센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쑥스런 TV 지숙님에게 와서 이제 결혼 상담을 하는 거죠. 예식 상담을. 네. 그러면서 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아, 그건 아니었고요. 네. 이분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셨는데 서로 가치관이 결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저한테 이제 방송에서 그 사연을 주셨던 분이셨어요. 네, 그러면 내 생각을 부러뜨리거나 상대방 생각을 부러뜨리거나 서로 양보하거나 아니면 빨리 상황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는 누구 하나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포기할 수 있거나 뭐 적당히 타협하거나 맞출 수 있는 분야는 가치관이라는 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종교 같은 거라서 그쵸. 저는 개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개종인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내가 개신교였다면 갑자기 이슬람으로 이슬람 신자가 개신교를 개종한다거나 개종의 영역이다. 근데 저는 가치관은 그냥 진짜 아예
나의 사상이 바뀌는 거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되어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는 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그거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라서요. 그러니까 뭐 돈만 밝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대가 남성이 혹은 여성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종교를 바꾸는 것만큼 내 가치관을 몽땅 바꿔서라도 꼭 같이 있고 싶다라는 판단이 확신이 든다면 바꿔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못 바꾸는 거고 사랑도 결혼도 유통기한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 마음이 식을 거고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서로 헤어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양보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을 겪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초반에 경기 초반에 기부업을 지지를 치고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는 게 어설픈 제 생각이거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결혼 전에는 크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더라도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 네. 준비를 하다 보니 그 간과했던 부분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보통 부딪힐 만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 웨딩 플래너에서 경험을 하셨던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신상 드러나지 않게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은 대부분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경제관념 같은 부분에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제관념. 돈에 대한 씀씀이나 약간 그런 게 복합적으로 뭐 경제관념 뭐 이런 네. 것일 텐데 그게 결혼 초반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그 여성분의 그 경제관념과 돈에 대한 씀씀이에 대한 개념과 남자분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걸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자가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내가 뭐 원하는 거는 아낌없이 뭐 이것도 좋은 거 저것도 좋은 거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반에는 남자분이 어느 정도는 오케이 했어요. 그래 뭐 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뭐 결혼은 여자를 위한 분야니까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 그 모든 분야에서 모든 품목에서 다 그렇게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엘리베이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분이 진짜 중간에 지지. 더는 안 되겠다. 나 더는 못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흔히 얘기하는 영린을 건드린 거군요. 그쵸.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깨지신 분도 계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다가 많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다가 그래서 남자분은 여자분이 이렇게까지 경제관념이 없는지 몰랐대요. 이렇게까지 몰랐구나. 돈에 대한 씀씀이가 이렇게 해픈지는 사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큰 돈을 우리가 쓸 일이 없잖아요. 결혼 준비할 때는 그쵸? 워낙에 이게 덩치가 크게 돈이 나가니까 뭐 몇백, 그쵸. 몇천 이렇게 돈이 나가니까 우리가 뭐 연애할 때 페라리를 사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않으니까 뭐 기껏해야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 정도니까 네. 연애할 때는 이 여자의 씀씀이가 어느 정도는 좀 해픈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 와 이런 관념을 가진 여자랑은 이거 결혼했다가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겠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할 때 들어가는 모든 사소한 옵션들을 최고급으로 막 고르셨군요. 그렇죠. 하나하나 양보 없이. 네. 꽃도 최상급, 네. 장식도 최상급, 모든 최상급.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보시는 분이셨어요. SNS 그리고 커뮤니티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제 그 여자분이 보시다 보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아무래도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나도 좋은 거, 나도 최상급 이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좋은 거 보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여자분이 생각하신 거 보니까 남자분도 어느 정도 경제도 능력은 되는 분 같아요. 어느 정도는 되셨어요. 아예 안 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관념이 다른 거죠. 이 남자분은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불필요하다, 과소비다, 아깝다, 좀 굳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이 여자분은 있으니까 그냥 다 쓰면 어때? 약간 이런 마인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앞으로도 돈이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좀 쓰려나? 불안감이 엄습을 했을 수 있죠. 결혼식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는 왜 이렇게 큰 걸까요? 보통 여성들은 일생에 한번 자기가 주인공, 누구보다 도표되는 거 거기까지 남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보통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의 가치를 둘 때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성별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뭐 꼭 여자라서 그렇다면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체적으로 조금 더 여자들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남의 시선을 조금 더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남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결혼식이 보여지는가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남자들은 사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든 말든 사실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도 네. 크게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그쵸. 생각뿐이고 네. 여자들은 이제 하나하나 다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보여지는 시선, 남들의 시선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다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과 연애와 별개로 결혼은 정말 다른 세계의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해봅니다. 네.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저도 아직은 안 해봤지만 제가 간접 경험을 많이 해본 자로서 네. 정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연애와 결혼은. 그럼 하나 궁금해요. 베테랑 웨딩 플래너시잖아요. 네.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면 지승님이 네. 본인의 웨딩 플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뭐 결혼식의 규모랄까? 뭐 이런 것들. 저는 근데 제가 웨딩 플래너를 오래 했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런 결혼식 문화에 대한 로망이 저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좀 이게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실 수 있겠다. 잠깐만. 의미 없다. 부질없다는 얘기를 아니,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커리어에 영향 가시는 거 아니에요? 크게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남들은 내 결혼에 내 결혼식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크게 로망이 없어요. 그래서 막 성대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글쎄요. 저는 그냥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10년차 베테랑 웨딩 플래너가 전하는 진실입니다. 많이 퍼뜨려 주세요. 아 이거 또 이 말로 누군가나 싸울 수도 있겠다. 아 네. 그러려나? 예,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합의하세요 두 분이. 또 결혼 준비하면서 나온 상담이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가치관의 차이로 5년간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헤어진 지 3달 정도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다시 대화해보고 싶은데요. 다시 연락해 봐도 될까요?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5년이나 만났는데 서로의 가치관이 안 맞아서 결혼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헤어졌는데 네. 저는 그 여자분이 현명한 여자라면 본인은 이 남성분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코. 다시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시 만나지 않는 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다시 연락해보는 건 저는 좀 반대예요. 그리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잔잔한 다른 포인트들은 뭐 당연히 사람이 딱 맞는 사람은 없으니까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네. 사람이 큰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게 가치관일 수도 있고 큰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그걸 스타일로 이해하거든요. 네. 스타일이 다르면 힘들죠. 그렇죠. 그런 네. 뭐 코드나 스타일, 결이 다르면 평생을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살기가 맞춰가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아쉽지만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친구야 포기해. 교수님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셔. 다음 사연 가볼게요. 깁니다. 굉장히 기네요. 그러게요. 예,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지인을 통해서 30대 동갑인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분은 남성인가 여성인가요? 남성 같습니다. 그분이 시간이 안 돼서 2주 만에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에서 티키타카도 잘 되고 축하드려요. 집에 가는 길에 애프터 신청을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이럴 때는 저도 바쁘고 하니 메신저가 잘 안 되어도 이해하지만 퇴근하고 나서부터 자기 전까지는 연락이 너무 안 됩니다. 아무리 핸드폰을 잘 안 보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도 그래도 집에 갈 때 지하철 타기 전이라도 깨깨우톡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집에 가서도 회사에서 톡하는 것보다 더 안 하는 것 같고요. 보통 답장이 기본 1시간 30분 사이로 오고 10시 이후부터 회사 출근해서는 답장 없고요. 이때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들 스타일과 달라서 너무 헷갈려요. 이건 저도 답을 알겠는데요. 전문가적 헷갈릴 일은 아니지 않나요? 네, 좀 너무 명확한데요. 제가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요. 네. 여자는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라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헷갈릴 게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이게 해요. 왜 헷갈리시죠? 애프터를 받아줘서 헷갈리셨나? 티키타카가 잘 됐고 싫은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요? 그 여자분의 사회성이 좋은 것이었을 수도. 그러니까요. 예, 아마 여성분이 영업직이 있어서 사람을 상대하는 스킬이 능숙했다. 예, 그래서 따끔하게 알아듣게 간결하게 몇 마디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 좀 누군가 정말 팩폭을 해줘야 돼요. 여자의 답이 늦고 연락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답답하다. 그거는 헷갈릴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답장이 아주 가끔 빨리 온다 그럴 때는 그거죠. 내가 지금 필요한 정보가 있어. 네. 그걸 알고 싶어.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확증 편향이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모든 증거를 짜 맞춰서. 근데 인간의 뇌가 그래요. 행복 회로를 자꾸만 돌리려고 하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래 행복하거든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친구야, 운동하자. 형이랑 운동하자, 친구야. 와. 다음 사연입니다. 아이고, 근데 좀 마음이 아프긴 아프다. 이런 거에 대해 그쵸. 희망 고문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소한 희망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여자분이 일본인이라면 오케이. 저도 일본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랑 정말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이 연애를 한다 그러더라도 사생활을 너무 존중해줘서요. 정말 서로 연락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인 사이더라도 하루에 전화 통화 한 통화 이상 안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면 그리고 일본이 좀 다른 게 직장에서는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직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일본 회사 분위기가 보수적인 곳은요. 네. 개인 메일, 개인 이메일을 회사에서 못 씁니다. 그 정도예요? 회사에서 정한 메일만, 그러니까 개인 메일을 보내려면 그게 기록에 남아요. 그러면 이제 불러서 혼납니다. 너무나 저도 거의 왜 개인 메일을 회사에서 보내고 그래. 그러니까 개인 전화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 시간에는 연락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한국 여성분이라면 그렇죠. 그냥 관심이 없는 거. 그렇죠. 친구야 이해했지? 너 지금 얘기한 거 일본 여성 아니지? 그 일본 회사 다니는 일본 회사는 그 사람 아니지? 친구야 포기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엔 여성 사연이네요. 예, 제가 또 여자 사연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올해 짝사랑 남자 사연이군요. 올해 짝사랑한 여사친이 남친이 생겼습니다.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이 사람아? 상대는 이미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 연락은 아직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야 친구야 너만 어색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거는 포기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미 그 여사친에게 남친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자님이 포기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이건 아니죠. 여사친과 남친이 깨지길 기다리던지. 깨져도 이분과는 잘 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이건 같은 남자도 알겠다 이 사람아. 지금까지 여사친인 거 그러니까 그럴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되게 애매하게 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친구처럼 지내오는 경우 네. 그 사이에서 연인으로 가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거는. 그렇죠. 약간 정말 흔히 얘기하는 동성 친구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오랜 기간 남자를 친구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냥 관계 설정을 너는 친구야 그렇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자님이 친구로라도 이 여성분과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고 싶다면 절대 고백 비스무리한 것도 하지 마시고 애틋하구나. 그냥 지금처럼이라도 지내시는 것이 그나마 친구의 형태로라도 남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슴 아프다. 친구야. 지금 이건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친구야. 형이랑 술 한잔 하자. 아이고 안타깝네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또 남성분이네요. 거래처 여성분인데 이것도 딱 짐작이 되죠. 거래처 여성분인데 제가 두어 번 연락했을 때는 바로바로 톡으로 답이 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보낸 톡에는 읽고 나서 씹는 거죠. 익십을 하던데 그래도 다시 들이대 봐야겠죠. 읽십도 답입니다. 답이 없는 것도 답이에요. 충분히 답을 했잖아요. 충분히 답을 했습니다. 네. 무응답으로. 이것도 참 가슴이 아프다. 친구야.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약간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많은가요? 그런 분들은 은근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어떤 거에도 되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요. 여자가 그냥 작은 어떤 예를 들면 톡에 답변이 빨리 왔다 이런 거 하나에도 그럼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잠깐 연애를 특히나 많이 안 해보신 남성분들은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도 예를 들면 여자가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의미 부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은 이모티콘만 보내다가 처음으로 텍스트를 써줬어. 그러니까 텍스트를 그런 같이 보냈어. 와 관심 있어. 와 이모티콘만 보냈는데 데이트 신청해봐도 될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모티콘만 받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긴 하던데요. 상대방 마음이 너무 읽혀져. 글쓰기도 귀찮아. 그냥 뭐 답을 안 하긴 뭐하니까 그냥 형식상. 그렇죠. 친구야. 근데 연애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체로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작은 것에 의미 부여를 해서.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뭐 연애 경험이 많건 적건 간에 좀 제가 냉정하게 중년의 남자로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요 사람에 대한 관찰을 안 하는 겁니다. 아. 좀 유심히 지켜보세요. 유심히 지켜보시면 답이 나와요. 네. 이건 영업직인 분들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업을 하니까 사람 섭외하는 것도 영업입니다. 그리고 협찬 받는 것도 영업이고요. 영업 되겠다, 섭외 되겠다, 안 되겠다는 정말 말 한마디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섭외가 안 되겠다라고 할지라도 포기 안 하고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건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이번은 안 되지만 다음이나 차차차기 이렇게라도 마음의 빚을 쌓아주면 언젠가 되겠지. 근데 정말 그 느낌 들 때 있거든요. 죽어도 안 되겠다. 안 돼요 그거.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1부 시간이 훅 갔습니다. 2부 때 계속 사연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저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적당 덕후 반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가장 뭐라 그럴까 말하기 편한? 너무 시원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지금까지 나왔던 역대 게스트 중에서 쑥스러운 TV 지숙님이 말씀을 제일 시원시원하게 잘하십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네, 제가 그건 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이런 점에서 평소에 쑥스러운 TV의 너의 튜브 구독자님들도 많이 만족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헛된 희망을 주지 않는다. 그게 때로는 나에게 좀 아픈 내가 기대하지 않는 답변일지라도 어쨌건 누군가가 명확하게 무언가 얘기를 해준다는 건 굉장히 카타르시스 그런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 남은 시간도 기대해 보고요.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요즘 축의금 결혼 축의금이겠죠. 요즘 축의금 5만 원 내면 민폐라는데 사실인가요? 요즘 얼마 내야 돼요? 와 5만 원이면 기본이긴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이군요. 이건 예전 얘기예요. 이게 그 이제 코로나 시국이 어느 정도 이제 풀리고 나서부터는 네. 웨딩 홀들이 이 밥값 식대하고 이제 홀 사용료 대관료 부분을 엄청 많이 인상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결혼식장에 직접 참여하는 건데 네. 그냥 봉투만 주는 게 아니라 그쵸.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참여하면은 최소 10만 원은 해야 요즘엔 욕을 안 먹죠. 예전에는 뭐 5만 원 내고 한 명 가서 먹고 뭐 그렇게 해도 됐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5만 원이면 밥값도 안 되니까 지금 서울 평균 밥값이 7만 원대거든요. 예식장이. 1인당. 네, 1인당. 1인당. 그것도 진짜 많이 올랐네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홀비는 대관료는 기본이 얼마 정도입니까? 보통 서울권이 700만 원대 정도예요. 밥값이 7만 원대, 대관 홀비가 700만 원대 정도. 그건 이제 대관료만인 거 거기에 들어간 옵션은 다 별도인 거잖아요. 근데 거의 그 대관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웬만한 것들이. 네, 그럼 요즘 평균 서울 평균으로 정말 평균값 결혼식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평균적으로 예식장에만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그것보다 많이 쓰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예식장 전문 예식장 기준이고 흔히 좋아하는 호텔 네. 이런 경우로는 여기에 곱하기 2, 3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2, 3 정도 생각하시면 그렇게 돼요. 생각하면 사실 예식하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시간 같은 거 빼면 그렇죠. 30분의 이벤트를 위해서 거기에 얼마를 태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 이제 결혼식장에 직접 참여를 해서 하객이 되려 그러면 밥값이 7만 원이면 너무 비싼데요. 7만 원이면 왜 이렇게 비싼가요? 근데 서울 소지에 있는 웨딩홀들 웬만하면은 다 그 정도예요. 밥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이면 약간 메이저 호텔 점심 뷔페 맞아요. 정도면 7만 원인데 맞아요. 근데 메이저 호텔 뷔페 수준만큼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근데 서울권이 이제 코로나 시국 때 그 웨딩홀들이 이제 손해봤던 부분들을 만회하려고 하신 것도 물론 뭐 물가가 오른 것도 있기도 네, 있겠지만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점점 갈수록 인구수가 줄고 결혼 수가 적으니까 맞아요. 앞으로 예식 비용은 점점 더 오를 거예요. 그럴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이고 점점 더 결혼하기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수님도 네.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저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네. 모르겠어요.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애 전문 상담가에 너희튜브 채널까지도 운영하시고 10년차 프로페셔널 웨딩 플래너신데 아직까지도 본인이 결혼을 안 하고 있으시다는 거는 네,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 지숙님이 잘하시는 자기 객관화, 자기 합리화를 한번 해줘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저는 항상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 냉정하다. 제가 약간 문제 없으신데? 아니 저는 저한테 문제가 좀 경제력도 충분하시고요. 근데 뭐 경제력보다도요. 제가 그냥 누군가한테 맞춰서 희생하고 맞춰서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나를 너무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십니까?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숙을 사랑한 지숙이 문제였다. 결론 나오고요. 예,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죠. 어딘가에 있겠죠, 뭐. 네, 더 큰 월척을 낳기 위해서, 더 큰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사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아이고 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0살 모쏠입니다. 여친을 너무 사귀고 싶어요. 여자랑 있으면 너무 자신감 없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라 고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친구야.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한 번도 연애 경험도 없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이성과의 대화하는 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게 이성을 만날 일이 별로 없으셨을 테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성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주말마다 클럽을 가야 할까요? 뭐 클럽이 될 수도 있고 뭐 동호회를 한다든지 뭐 어떤 취미 활동을 가지신다든지 아, 여초 동호회를 뭐 가입해 보는 것도. 뭐 여초가 아니어도 뭐든요. 뭐 여자가 있는 어떤 동호회나 모임이나 네. 뭐 취미 활동을 네, 같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걸 해보시면서 뭐 꼭 그 모임에서 어떤 여자를 뭐 꼬셔서 연애를 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간다기보다 네. 그냥 이성과 많이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돼서 그런 경험들을 좀 쌓다 보면 뭐 그러면 조금 더 여자랑 대화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면이 조금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뭐 요새 유행하는 오픈 채팅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혹시 쑥스런 TV 지숙님도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본인은 안 해보셨으면서 왜 권하시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게 아니어도 저는 이성을 만나는 게 자신감. 어렵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도 했고 네. 그 사실 시간이 없기도 했어요. 뭐 이제 뭐 그런 뭐 톡이나 소모임이나 이런 거를 해서 할 시간이 그동안 여력이 없었기도 했는데 바쁘시죠. 네, 근데 해보는 건 뭐든 해보는 건 전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든. 흔히 얘기하는 헤이 추라이 그런 거죠. 네, 뭐든. 알겠습니다. 친구야 일단 도전해봐. 아무거나 해봐. 근데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라도 해야 무슨 일이라도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실패라도 하려면 시도를 해봐야지 이 친구야. 그래야 실패라도 할 거 아니야. 다음 사연입니다. 소개팅 마치고 이번에도 남자 사연이네요. 소개팅 마치고 상대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남자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 그거겠죠. 여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지. 아니 여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럼요. 아니 헤어지고 세상에. 나자마자 말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보통 이제 남자분이 뭐 잘 들어가셨냐 뭐 네. 이런 연락이 오잖아요. 아, 답장. 그랬을 때 내가 뭐 어떤 연락을 했을 때 돌아오는 리액션 뭐 이런 걸 좀 본다든지 그리고 여자분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면 먼저 연락해요. 다음 날 뭐 출근하셨나요? 뭐 이렇게 그렇군요. 먼저 연락하기도 해요. 예, 그 우리 쪽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있어서요. 그건 아마 다른 우주가 아닐지. 예, 우리 우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면은 뭐 리액션이나 뭐 나에 대해 질문도 많이 하고 나에 대해 궁금해하는지 네. 그리고 다음 만날 약속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그렇죠. 뭐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뭘 해볼까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대안을 얘기하거나 자기 그쵸.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는 하죠. 그렇죠.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친구야, 이런 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남자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람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친구야? 그렇죠. 이건 남녀의 문제는 아닌 네. 것 같긴 한데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다는 게 예전보다 우리가 사회가 많이 개방적이 됐고 나라도 잘 살게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애 모습 특히 20대, 10대, 30대까지의 연애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약간 답답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때문일까요? 뭐 나름의 핑계를 대자면 최근 몇 년은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뭐 사람 만날 기회가 뭐 없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나름의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보다 그리고 전화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대면해서 얘기하는 거나 전화로 얘기하는 걸 요즘 MZ 세대들이 어려워한다고 하잖아요. 톡으로 얘기하는 게 문자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중년도 그런 중년이 있습니다. 꼭 얘기를 네. 하기도 하다 보니 네. 오히려 이게 좀 약간 사회 문화가 SNS나 커뮤니티나 온라인이 너무 발달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사람을 상대하고 부딪히고 부대끼고 할 일이 그만큼 더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인간관계나 대인관계에 대한 이런 조금 부족한 면들이 더 생기는 거 아닐까? 저는 이건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나아지진 그렇군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그것도 궁금해. 웨딩 플래너 일하시면서 네. 그럼 처음에는 대면하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면이나 전화 연락보다는 메신저로 주고받으면도 일을 많이 하실까요? 네, 저는 대부분은 메신저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업무 그쵸, 중이시니까 그쵸, 그쵸. 업무 중에는 뭐 통화가 어려우시니까 음, 뭐 톡이나 메시지로 거의 메신저로 주고받는 편이에요. 하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10년 전, 15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메신저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세상이 된 거 그쵸.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느껴요. 저도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직업인데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지금은 되게 싫어지는. 예, 그냥 이해할 것 같아요. 통화하는 네. 거 굉장히 싫고요. 네. 그 기분 모르시죠? 그 되게 힘든 섭외 전화할 때 네. 정말 심호흡 몇 번 하고 전화합니다. 아, 근데 그거 진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거절도 계속 당하고. 아이고 뭐 제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 사연이고요. 또 소개팅 사연이에요. 소개팅 사연. 평소에 상담 중에 이렇게 소개팅에 대한 사연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나 봐요. 저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소개팅 관련된 음. 질문들. 소개팅 전후 뭐 그런 질문들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너튜브 숙소란 TV에서 일종의 커뮤니티도 굉장히 거기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 라이브로 네. 라이브 스트리밍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다른 구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조언을 주거나 댓글을 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들 같이 많이 소통을 하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연에 대한 답변을 그런 내용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개팅 얘기예요. 오랜만에 소개팅을 하려니 어디를 가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개팅하기 좋은 장소가 있나요? 아, 네. 이 질문에는 그 막 댓글 많이 주시는 것 중에 제일 네. 많이 올라왔던 거 뭐 파스타나 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제일 무난하다, 뭐 스시집 같은 데 가는 네. 게 제일 무난하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올라오시긴 하긴 했는데 네. 저는 근데 소개팅하기 좋은 장소보다 오히려 소개팅으로 절대 잡으면 안 되는 장소를 궁금하다.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고깃집. 고깃집. 고기를 직접 구워 먹어야 하는 고깃집은 아무래도 이게 고기가 메뉴 자체가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잖아요. 계속 굽고 정신없고 뭐 그 속도도 먹는 속도도 아무래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첫 만남에 이렇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고깃집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시끄럽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냄새도 너무 많이 배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좀 그런 장소들 시끄럽거나 너무 냄새가 좀 많이 나거나 부산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메뉴는 저는 웬만하면 아니면 신발을 벗는 곳에 간다든지 그쵸, 그런 그건 좀 곳은 싫죠. 네, 맞아요. 첫 만남에 그런 곳은 안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나름대로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유명하고 뭐 네.
SNS에서 유명한 그런 장소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저는 첫 만남에서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게 그런 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웨이팅이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 첫 만남인데 웨이팅을 해야 돼. 야, 모습 어떻게 너무 싫지 않아요? 어이구,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돼? 기다리면서 서로 어색하게 그러니까요. 할 말도 없고요. 등골이 선을. 그런 데들은 너무 좀 나름대로 또 찾아본다고 핫한 곳을 찾는다고 찾는 것도 글쎄요. 저는 오히려 첫 만남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고깃집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제 뭐 삼겹살집이나 갈비집 같은 데는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 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양고기집들 네. 조용한 곳들이 몇 군데 생겼거든요. 많이. 그런 데는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명도 적당하고 그리고 마주 보는 것보다 나란히 앉는 쪽이면 네. 물론 이제 그 서버분께서 고기도 어느 정도 구워 주시지만 네. 저 같으면 양념을 준비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어색한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양념을 치면서 준비하면서 그냥 가벼운 스몰톡하기 되게 좋잖아요. 뭐 이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런 건 어때요?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그 상대방 접시에 고기도 올려놔주고 고기는 크게 썰어드릴까요? 작게 썰어드릴까요? 그런 것들 하면 또 의외로 좀 어색함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메뉴는 괜찮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삼겹살 막 그렇죠. 막 갈비. 사장님 여기 삼겹살 좀 더요. 소주야, 맥주야, 뭐 이런데. 그죠. 띵동 띵동 막 이거 계속 울리고 그런 음.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소개팅이나 이런 처음 모임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동선을 확보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가 처음 보는 사람 집 앞에서 차를 몰고 가서 태우는 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어디 중간 지점에 차로 만나기로 했다면 무슨 역까지 괜찮냐? 거기 3번 출구에 난 파란색 차다, 하늘색 차다. 거기서 비상등을 켜고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그렇죠. 약간 적당한 거리를 이동하고 그 차를 세우고 걷는 것도 약간 적당한 거리. 맞아요. 너무 걸어도 안 돼. 그러니까요. 약간 적당한 거리 그런 것들을 좀 그 실제로 답사를 안 해봐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은 맞아요. 한번 돌려보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뭐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정성스럽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저기 친구들아 너무 날려먹는 것 같아 친구들아. 그런 게 상담으로 이거 떠먹여 달라는 거 아닌가요? 미안해 친구들아 이런 거 상담으로 안 나와. 이런 상담들을 계속 받으시면 솔직히 어떤 기분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너무 뻔한 질문들을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네. 이거는 연애를 많이 해보고 못 해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사람을 상대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서투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녀 간의 문제나 이성 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어제 오늘 확신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결혼정보회사가 성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자기의 짝도 누군가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이런 게으른 녀석들. 그러니까 뭐 네. 지금 이런 질문들도 뭐 소개팅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찾아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것도 대인관계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소개팅이나 결혼, 연애, 소개팅, 연애, 결혼 이런 게 패키지 투어도 아니고 정해진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답이 있는 게 아닌데 답을 원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또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요. 그동안 지구에 인구가 너무 많긴 했습니다. 좀 알아서 인류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땅의 여신 가이아가 모든 인류에게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인구가 너무 많다. 조금만 줄이자. 예, 농담이고요.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연이네요. 굉장히 진지한 사연 같아요. 5년간 동거를 함께한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한 여러 지인들이 결혼할 사람은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상대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 상대가 아닌 걸까요? 이것도 실제 받으신 상담이죠? 네, 실제로 받은 상담이었어요. 예, 굉장히 진지하네요. 동거를 5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결혼할 상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오호, 어렵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자친구분과 같이 지내오면서 그 남자친구의 모든 면을 봐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혼 상대가 아닌 게 아닌가? 좀 뭔가 따뜻한 말을 해줘요. 뭔가 따뜻한 말을 또 차가운 말만 하지 말고 따뜻한 말을 좀 해줘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이게 5개월도 아니고 무려 네.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건 그렇죠. 확신이 안 든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판단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요? 더군다나 이런 상담을 남에게 꺼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도 답을 알고 있다는 좀 그러니까 잔인하게 얘기하자면 자기 확신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는 듯한 느낌이 전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상담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5년 똑같이 얘기를 해드리긴 했어요. 5년을 헤어져! 아닌 것 같다. 네. 결혼 상대로 아닌 거 이렇게 본인이 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도 확신이 없다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는 했는데 뭐 내가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이다라는 뭐 어떤 강한 느낌이 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느낌이 없어도 뭐 결혼은 꼭 그래야지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그렇죠. 이러저러한 핑계들을 대고 있긴 하지만 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한마디로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니까요. 그 확신을 5년 동안이나 못 가졌는데 가질 수 있는 방법 5년 동안이나 같이 살기까지 했는데 확신을 못 가진 남자에게 앞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 100% 동감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남에게 타인에게 꺼내놓을 수 있을 때는 이미 자기도 어느 정도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누군가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렸고 그것보다 더 큰 거는요. 전 이거 같아요. 그전에는 확신이 들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확신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결혼할 사람은 아니야라고 확신이 들었으면 같이 살았겠어요? 같이 동거를 시작했다는 거는 사랑했고 사랑한 만큼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시작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이분도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고 말하지 말고 사랑은 변해. 그리고 이거 더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원래 이렇게 팩폭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쑥스러운 TV 지숙님과 2시간 넘게 할 거 보니까 저도 팩폭을 하게 되네요. 친구야, 그 남자도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몰라. 맞다. 그 친구 생각도 한번 물어봐 주렴. 네. 친구야, 미안해. 제가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저보다 더 심하게 지금 팩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타인에게 공감을 금방금방 합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상담 답변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냥 바로 그렇게 헤어져라고 바로 말씀하셨나요? 저는 헤어져야 한다고 본인이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분도 그 뒤로 후기가 없으시죠? 네. 최근 사연이에요, 이게. 최근 사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독자님 후기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후기 다 듣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너무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해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준다는 거는 본인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쑥스러운 TV의 지숙님을 리스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상담 중에 건강 상담 같은 거 정말 쉽습니다. 약 먹어. 좋은 약 추천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주가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되죠. 하지만 연애 상담은 결혼 상담이나 연애 상담은 어떤 얘기를 해도 욕을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욕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애 상담 채널을 3년이나 운영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6만 5천 명이죠. 네. 까지 성장하셨다는 거는 칭찬뿐만이 아니라 욕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전 오래 살 거예요. 욕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그런 욕을 드시면서도까지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신다는 점에서 정말 리스펙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도 이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욕 먹는 것도 어쩔 땐 또 재밌기도 해요. 그동안 받았던 욕 중에서 정말 참신한 거 있나요? 참신한 거라기보단 네. 참신한 건 지금 생각이 딱히 안 나는데 대체로 뭐 그런 마음의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팩폭을 받았던 건 뭐냐면 네네. 자기도 결혼 못 해놓고
남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 말에 깊이 반성했습니다. 아니요, 친구들아, 지숙님은 결혼을 못하신 게 아니야. 잠시 보류하고 계신 거야. 차이가 있단다.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고 아직 포크에 손을 올리지 않으신 것뿐이야. 너희들은 테이블에 케이크가 없단다. 차이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쵸.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테이블에 케이크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뭐 어때? 친구들아, 혼자 살아. 형이랑 운동하자. 아이고, 저희 2부도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틀 동안 같이 적당 덕후랑 하셨는데 네. 짧게 소감 여쭤봐야죠. 제가 그동안 받았던 사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사연을 또 이렇게 듣고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네. 여러모로 너무 저도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는 30대 후반에 여자 사람이 직접 모시고 스튜디오 모시고 사연 들어봤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20대 초반이 나옵니다. 오, 적당 덕후가 좀 극과 극이죠. 그러게요. 저희가 편견이 없습니다. 극과 중간이 극입니다.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적당 덕후의 매력이죠. 그래서 저희가 쑥스러운 TV 지숙님을 모신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실전성 높은 사랑과 연애 상담을 들어봤고요.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해보고 때로는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또 때로는 깊은 한숨과 연민을 느끼기도 하셨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저거 내 이야기인데?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답도 없죠.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다 제각각이듯 세상 사람들의 사랑도 저마다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랑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숙님? 그렇죠.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사랑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네. 사랑 없이는 팍팍하다. 사랑 없이는 살기 힘들다.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가성비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그런 점에서 접근해 봅시다. 최고의 가성비템이에요. 정말 좋아. 쑥스러운 TV 지숙님과의 아주 재미있는 실전성 높은 팩폭 때리는 팩폭 오지는 연애 상담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 듣고 계시고요. 오늘 밤은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적당히 좋아요.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